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주택 투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2023년 8월 집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익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범위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동향 및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전 지역이고 경기도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며 인천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입니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정빙 서류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투기 과열 지분의 주택 거래 시에만 부과되던 제출 의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에 비자 유형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외 차입금 및 송금 내역과 함께 해외 금융기관명을 명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 거래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해외 자금 조달이나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과 협력하여 사안에 따라 해당 거래 정보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 및 해외 과세 당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 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시기까지는 어쨌든 외국인의 어떤 우리 토지나 주택 취득에 대한 어떤 자금 거래를 한번 들여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과정에서 뭔가 그 자국에서 밀려오는 그 자금 자체가 되게 과도하다거나 그 627 대출 규제에서 우리 내국인이 그 규제 받는 거와 달리 조금 뭔가 과도하게 자국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로 근거를 한 거는 외국인들의 어떤 주택 거래 현황 자료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거래 규모라든지 거래량에 대한 거래량분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인가 이런 이제 객관적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이번 조처를 나왔고 지금 이제 투기성이 의심되는 이제 자금 동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런 몇몇 케이스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동원하거나 현금을 이용해서 고가의 신고가 거래를 한 사례들은 여러 저희가 목격을 했지만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이제 지금 수단을 국토부가 갖고 있지는 않아서 사실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국세청이나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경기랑 인천 제외 지역들은 이제 왜 제외된 건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부동산 투기 이제 외국인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좀 검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호구역 지정이라는 걸 꺼내드신 그 선택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제외된 지역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8개 시군이 제외됐습니다.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인데 아시겠지만 이 지역들은 이제 도농지구들입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으로 이제 사실 도시화된 정도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도 외국인 거래가 좀 빈도가 낮은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은 이제 동구나 강화군, 옹진군인데 강화군이나 옹진군 여러분 잘 아시는 도서 지역이고 동구도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아서 이번에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실거주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실거주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뭐 다른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수단도 있지만 그건 이제 내국인들의 어떤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 효과적이지만 실거래 거주가 외국인 투자에서 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로 쓸 수 있는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이제 자금 조달 내역이나 이런 관련되는 정빙을 투기과열지구처럼 이제 저희가 자료를 국적으로 시행령상이나 시행규칙이 미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내역이라든지 그런 이제 외국인의 그 투기성 자금의 원천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통해서 이제 저희가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의 약점을 외국인에 한해서는 또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도권 국내 주택거래 건수 가운데 한 몇 퍼센트 기준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실제로 집값이 좀 끌어올린 것 같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의 거래가 국내 주택 가격을 좀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판단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실거주 여부, 이게 투기 목적 거래인지 아닌지가 좀 핵심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뭐 외국인 임대차 계약이 좀 늘어나고 있거나 이런 징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통계적 근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21년 그러니까 20년 1월부터 25년 6월까지 일단 추세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자료를 보니까 20년부터 22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3년부터 이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저희가 국적별로 이렇게 보니까 중국인이 한 72% 정도, 미국인이 한 14%, 캐나다인이 한 3.7%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격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투기적인 요소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볼 수 있는 게 9억 원 이하가 이제 93%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9억에서 12억 이하가 한 2.6% 그리고 고가인 12억에서 20억 아파트도 주택도 한 2.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저가 9억 이하의 이제 그 아파트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9억 이상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게 그 주요한 유형을 저희가 봤을 때 아파트가 59% 정도로 특히 이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외국인 거래가 주택이라고 저희가 정의 내렸는데 지난번 3.19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사실 아파트만 이제 그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에는 이제 단독도 있고 가구도 있고 다세대 있고 그리고 연립과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뿐만 아니라 단독과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다세대나 다가구는 서울 외곽 지역이나 이제 안산이라든지 경기도 그 산업도시들에서 많이 있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아파트 강남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쪽 거래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교토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국적이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 이런 쪽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개별 주택 한 사례를 일일이 다 들긴 하지만 현금으로 이제 외국인이 이제 100억대 이상의 고가 주택을 거래를 매입을 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내국인이 그렇게 쉽게 거래하기 힘든 거를 외국인이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이제 금융적인 어떤 약간 이제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제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자금의 원천 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해외 금융 과세 당국이나 해외 금융 정보 분석원으로 저희가 자료를 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 이상으로 또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